이재관입니다. 페페TV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에 관한 소식을 뉴스 검색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이 18번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화창한데요. 제가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좀 급하게 들어와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검색을 하면서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 있을지,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리 서머리를 못했고요. 일단은 뉴스 검색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전윤근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윤근 선생님께서 이제 댓글로 지난번에 블록체인 개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다,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도 공부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뭐라고 딱히 이제 개념 정리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좀 편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계속 뉴스 검색을 통해서 공부를 해 가다 보면은 어떤 개념 정리 플러스 실생활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도 조금씩 개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언젠가는 조금 쉽게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향이 잘 들리나요? 잡음 없는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 거라서 혹시라도 마이크 음향이나 잡음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은 제가 감안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5월은 아니고 4월 25일이네요. 4월 때도 조금 있으면 금방 갈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밖에 일들이, 많은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또 일들이 연결이 되고 관계된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소리 잘 들린다고요? 예, 전윤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니까 제가 훨씬 더 편하게 라이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이제 기사 검색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굉장히 정말 다양한 분야, 또 어떤 정책적인 분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토론회나 세미나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도 뭐 유통도 마찬가지고 금융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먼저 앞서서 이 준비를 했던 기업들은 뭐 국내 기업도 외국에 이제 그런 독점 기술로 수출을 했던 그런 사항들도 기사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꾸준하게 이제 미래적인 기술, 꼭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날에도 이제 활용될 수 있고 조만간 또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여기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사항은 꾸준하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가상화폐 쪽으로도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뭐 좋다 나쁘다 뭐 선뜻 판단을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각자 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신 다음에 각자 판단하여서 이제 뭐 투자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복불 복인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이제 여유가 되신 분들 소액이라도 투자해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선뜻 투자하기 전에 충분하게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습득하신 다음에 뭐 안전하게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또 일단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기사 검색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미리 좀 요약 정리를 못해서 바로 검색 상황으로 들어가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네이버를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기사를 검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뭐 도시 전체를 블록체인 기술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항들도 있었고요. 자, 뭐 펀드, 뭐 이거 투자 같은 소식인데 한번 볼까요? 4차 산업펀드 이어서 블록체인 펀드가 뜬다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펀드에 이어서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하는 펀드가 나왔다. 4차 산업기술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핵심 기술로 블록체인이 부각되면서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그러네요. 블록체인에 관계된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자, 결론 부분을 한번 보면은, 자, 다만 블록체인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 실생활과 산업에 상용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자, 하지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ETF 등 금융상품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블록체인에 특화된 기업은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IT 업종이나 ETF와 금융업종 ETF를 섞어놓은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어서 향후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하고 관련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기존 IT, 금융 ETF와 다른 블록체인 ETF만의 특징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지금 뭐 투자나 그런 쪽은 정확히 제가 개념이나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일단 블록체인 펀드가 뜬다는 내용으로 기사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 타임즈 업무 협약을 했던 내용도 많이 있고요. 기자협회에서 이 기사 한번 볼까요? 블록체인도 우물안 개구리 재현될까라는 기사 협포보에서 했나요? 손재곤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이 기사를 작성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블록체인 기업 좀 소개해 주세요. 글로벌 혁신의 진원지라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특파원으로 재직하다 보니 직간접적으로 현지 회사나 인재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대부분 기업 방문이나 주요 인사 미팅 섭외를 요청하는 것이다. 다만 주제가 시기에 따라 유행에 따라 바뀔 뿐이다. 지난 2016년엔 창조경제 기업이었다가 지난해엔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최근에는 블록체인으로 바뀌었다. 잘 나가는 기업의 기준도 없고 왜 만나는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편이다. 배우고 싶다는 열정은 가득하지만 무엇을 배울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구상은 부족하다. 그러네요. 기자에게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업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그런 관련 내용을 가지고 기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볼까요? 자, 눈에 띄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취재하다 보면 이들은 국적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점, 본사와 창업자, 핵심 비즈니스와 국경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팀 구성이 다국적 멤버로 되어 있다는 점, 현존하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반짝 아이디어보다는 기술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다수는 글로벌을 지향하지만 실행은 국내용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특히 얼마나 내적 글로벌화에 치열한가 묻고 싶다.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는지, 해외 노드쇼에 스스로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다. ICO를 통한 자금 조달에 대한 관심만 높고 문제 해결 및 실행은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때문에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대해 취재할 때마다 한국은 우물안 개구리, 고질병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손재곤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국내 상황을 하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블록체인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있는 것 같고요. 긍정적으로 발전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주의의 기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조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나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초보 단계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글로벌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MOU 체결,
이걸 한번 볼까요? 중국 베이징대. 자, 이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베이징대 미투 검열패 블록체인에 새겼다 라는 기사죠. 요즘 한참 이제 미투 때문에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베이징대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당국의 SNS 검열을 피해 블록체인에 박제됐다며 블룸버그 등이 24일 보도했다. 그러네요. 자, 지난 9일 베이징대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베이징대 여학생 외신을 비롯한 8명의 학생들은 학교에 20년 전 한 여학생이 지도 교수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는 얘기가 SNS에서 빠르게 공유됐다. 중국 베이징대에서 발생한 상황들이네요. 자, 조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중국 당국이 사회 안정을 흔들릴 수 있는 미투 운동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상황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상당원을 대거 배출한 베이징대에서 불거진 미투 운동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베이징대 학생들은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며 동참했고 추가 고발도 나왔다. 그러네요. 이게 SNS 블록체인과 어떤 상황인지 끝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당국의 SNS 검열에 대항해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인들은 지금까지 검열을 피하기 위해 SNS에 모양을 찌그러뜨리거나 위아래를 뒤집는 글을 올리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 당국의 검열에 대항한 블록체인 기반 미디어 플랫폼을 개발 중인 이상마오는 이는 매우 상징적인 일이지만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식을 모든 대중이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자, 이런 미투 운동들도 블록체인에 새겨지면은, 그렇죠? 그 기술이나 그 사항들이 쉽게 삭제되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런 사회 정화 운동들도 블록체인 기술로서 좀 더 확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미투 운동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미투를 넘어서 어떤 성폭행에 대한 방지 또는 성폭행이 없어져야겠다는 그런 캠페인들도 더불어서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 소식 한번 볼까요? 국제암호화폐 전문 지도사 양성환, 국회 블록체인 토론에서 전문 교육, 인재 양성 필요성 제한. 그러네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블록체인 토론회가 개최될 거란 소식을 잠깐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떤 국제암호화폐 전문 지도사를 양성하는 양성원에서 전문 교육, 인재 양성 필요성을 제안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제암호화폐 전문 지도사 양성원의 김재욱 대표가 지난 18일 카이스트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자, 김재욱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날 함께 참석한 전하진 블록체인 협회 자율규제위원장과 질의를 나누며 양 기관이 상생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라는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과 그런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역시 전문 교육과 인재 양성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회에 대해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과 공통의 관심 분야, 향후 발전을 위한 의견 일치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나
전문가들의 견해만 알리기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법과 인재 육성 또한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자, 한국 블록체인 협회와 서로 응원을 약속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네, 블록체인 협회와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양성원이 서로 뭐 MOU를 협업하든 그런 사항들로서 서로 협업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인재 양성과 전문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대증하고 싶었다. 자, 쭉 기사를 한번 탄소 배출지 줄이는 친환경 프로젝트 건 한번 볼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프로젝트 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떤 기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배출 줄이는 친환경 블록체인 프로젝트 시드 출범. 그런가요? SEED 라는 프로젝트가 출범했다고 하네요. 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시아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사업 및 탄소 배출권 거래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들이 모여 일반인들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 배출 저감에 직접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SEED를 출범시켰다. 그러네요.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누구나 직접 탄소 배출 절감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참여해 수익을 올리거나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행동을 입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SED는 투자를 통한 참여 및 행동을 통한 참여 두 가지 방식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적 재산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참여해 지구온도 2도 상승 억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네요. 자,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련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IPCC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도가 2도 이상 오르면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렇죠? 지구온난화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젝트에서 구상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드 프로젝트는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독식하던 고수익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개인 단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면 보상을 해줘서 지구도 살리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네. 이런 환경 에너지 사업에 일부 투자자나 기업만 했던 걸 개인 단위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상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겠다. 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시드 프로젝트의 한국 사업 담당 신영근 대표는 자, 그동안 굴지의 대기업에서만 참여할 수 있었던 대규모 친환경 사업을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전 세계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자, 미세먼지와 기후 온난화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한국인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라고 했네요. 자, 기업이 했던 친환경 사업, 대규모 친환경 사업을 블록체인 기술로 전 세계 시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싶다. 라는 게 주요 프로젝트 요지인 것 같은데요. 그런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좀 더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러한 사항들에 뭐 꼭 큰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 단위로 참여를 해서 뭔가 의견도 제시하고 실제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면 그것도 조금 획기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프로젝트에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라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워낙 기사들은 많이 오고 있고요. 한류닷컴, 뭐 코인 쪽 소식 한번 잠깐 볼까요? 워낙 일단 블록체인 기술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류닷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암호화폐 한류코인 출시, MOU를 맺었던 사진이 좀 나와 있고요. 잠깐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한류닷컴이 한류문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더리움 ERC20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한류코인을 발행, 출시해 한류 관련 방송, 영화, 콘텐츠 제작 및 각종 문화산업과 연계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수, 연기자, 모델들을 선발해 한류 문화를 세계화시키는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나가고 있다. 그러네요. 자,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국내의 사용처를 확보하여 결제 플랫폼의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오케페이먼트와 루체상 가상화 사업단과 협약해 가상화폐를 실물 경제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취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한류코인과 한류페이 모바일 웹을 이달 중 출시하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과 많은 생활 영역, 뭐 식당이나 편의점, 주유소, 마트, 카페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런 가상화폐를 다루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관계되는 회사를 몇 군데 알고 있긴 한데요. 이러한 회사들이 실제 생활에서 일상적인 생활 영역에서 얼마만큼 빨리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느냐가 또 여러가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한 기사는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살펴봤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여러가지 기사 검색을 통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좀 살펴봤고요. 매번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차원을 떠나서 실생활에서 좀 더 다가서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련된 회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회사들도 이제 얼마만큼 대중적으로 서비스를 안정화시키고 또 발전해 나가느냐가 또 그런 회사들의 또 관건일 것 같고요. 또 그런 회사에 또 투자했던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그런 회사의 성패에 따라서 많이 또 이제 성패가 또 판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후죽순 그런 회사가 또 생겨나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또 제대로 된 회사들은 또 승승장구하며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방 중에 전화가 오면은 그래도 계속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또 블록체인에 대해서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페페TV에서 주관하고 있는 이재관의 클로즈업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은 매주 월수금 5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18번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런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항들을 하나하나씩 개념을 또 잡아보면서 정리를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혜성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또 짧게나마 블록체인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해봤고요. 저는 이번 주 또 금요일 날 또 블록체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창한 날씨만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